아, 되는 게 없네요. 제가 웬만해선 뭐 주식시장이나 뭐 이런 거 욕을 안 하는데 이번만큼은 욕이 나오네. 진짜 쓰레기 같은 주식시장이네. 지난 화요일에 백발백중 화요일 그 방송 나간 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거기서 주제가 공매도였어요. 월요일 날도 주제가 공매도였고 화요일에도 주제가 공매도였는데 내가 공매도 찬양하는 게 아니고 공매도의 순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그 얘기했죠. 정책이란 게 부동산도 똑같았잖아. 한쪽을 아예 틀어막아 버리면 분명히 부작용이 생겨요. 이번에 공매도 금지를 때렸잖아. 장이 공매도 금지는 치트키예요. 당연히 이거는 수급적으로 도움이 되지. 매도 물량이 그만큼 주는 거니까. 근데 매도 물량이 주는 만큼 매수세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매수세가 어디 있어? 공매도를 금지하면 외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국내 주식시장에서 시총 상위주들을 좀 사야 되는데 에코프로처럼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10분의 1 토막이 나는 회사를 살 수는 없거든. 그럼 이거는 공매도 해주면서 주가를 낮추고 거기서 다시 매수를 들어와야 이게 균형이 맞는 건데 무작정 주가의 높이라든지 기업의 실적은 생각 안 하고 무작정 사주기만 바라면 누가 사주겠습니까? 근데 이제 공매도 막아버렸고 그러니까 살 명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이탈되고 시장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얘기한 거거든. 그랬더니 댓글 달리더라고요. 이 공매도 찬양하는 이 저주받을 것들아 그러면서 댓글이 쫙 유튜브 댓글에 달려있더라고. SBS 비즈 유튜브 가보면 우리 방송한 거에 댓글 달려있어. 그런 공매도가 있어야 되냐고. 공매도는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공매도를 불법적으로 악용하는 애들을 규제하고 그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지. 공매도를 없애버리면 그러면 주가 조작하는 것도 못 막으면서 공매도까지 막아버리면 실체 없이 뛰는 주가를 어떻게 잡을 거야? 방도가 없어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그 시장에 맡기는 그 구조가 제도적인 장치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제도적인 장치 안에서 자율적으로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공매도 금지를 해버린 거는 제도적 장치를 만든 게 아니고 시장에 개입을 해버린 거잖아. 그럼 당연히 부작용이 생기죠. 지금 월요일 하루 반짝 상승하고 월요일날 상승한 거 전부 다 되돌려놨어요. 다 뱉어버렸어. 오늘 하락으로. 그래서 해도 너무하죠. 왜 그러냐면 이날 분명히 쇼 커버링 들어왔어요. 11월 6일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다 상한가 갔잖아. 시총 1, 2위 주가 상한가를 가는 게 이건 이례적인 일이야. 상한가에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 차익 실현 나왔습니다. 다 팔아요. 쇼 커버링 들어온 다음에 그거 야 10% 20% 먹어서 때려. 외국인들 원래 이렇게 안 팔죠. 이런 단타 안 해요. 근데 이제 하는 거야. 왜냐면 한국 시장 신뢰도가 박살났으니까.
그동안은 한국 주식시장 뭐 욕 안 하고 그랬는데 이번만큼은 욕이 나와요. 진짜 개판됐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역사상 4번 있었는데 이게 항상 어느 때 있었냐면 금융위기에 준하는 위기 상황 때예요. 마지막 공매도 금지 기간은 2020년이었습니다. 코로나 1차 팬데믹 때. 경제가 마비되잖아요.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죠. 사람이 죽어나가는, 세상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이 창궐한 때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연준이 제로금리로 완전히 돌아갔고, 그때 당시에 우리 시장에서는 공매도를 금지하면서 시장 좀 안정화를 꾀했는데 그 정도의 위기가 와야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요즘에 사실 9월부터 10월까지 주구장창 내렸지만 제가 항상 그 얘기했잖아요. 이거 지금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특히 중동발 이런 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런 거니까 시간 지나면 이건 회복된다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했고 어느 순간 이제 저점 찍는 모습이 나왔는데 여기서 공매도 금지를 때렸네요. 또 하나의 변수 등장. 시장이 완전히 변동성에 취해버렸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큰 자금이 있어서 다른 뭐 어디 뭐 베트남이라든지 저런 다른 신흥국에 투자를 하는데 엄청난 자금력을 가지고 있어요. 주식을 사야 되는데 공매도라는 기능이 있어. 너무 과도하게 시장이 과열됐을 때 살 것이 없어서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그걸 다시 사서 메꾸는 그 공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막아버리면 여러분들은 그 시장에 참여할까요? 안 할걸? 그 높은 위치에서 주식을 꼭 사긴 사야 되는데 자금이 있고 거기서 질러버렸는데 그거 박살나서 손실 보면 돈이 많으니까 괜찮은 거야? 그거 아니잖아. 무의미한 짓이잖아. 그걸 왜 해? 안 한다고. 지금 시장이 완전 이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 개인 투자자들끼리만 이 시장에 존재하면 이 시장은 주식시장이 아니고 진짜로 강원랜드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지금 그 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이나 기관과 같은 시장의 큰 줄기를 정할 수 있는 메이저 수급이 있으니까 여기가 강원랜드가 아니고 주식시장이 되는 건데 개인들만 잔뜩 메이저 수급 없이 공매도 다 막아놓고 그렇게 시장 유지되면 강원랜드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공매도를 내년 6월까지 금지를 시켰으니까 이 상황이 지금 이제 시장의 신뢰도가 깨진 이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공매도 금지 효과는 분명히 효과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또 내년 6월 이후에 공매도가 재개되면 그때가 또 문제가 되겠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공매도 금지한 지 딱 일주일 차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이 적응 못했고 변동성이 지금 큰 상황인 것이고 이 상황이 이제 시장이 야 공매도 금지면 이 정도 수준은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인식이 되면 이제 시장은 다시 안정을 찾을 겁니다. 그때부터가 이제 본 게임이 될 텐데 지금 당장에 사거일 동안 이렇게 주구장창 내리기만 하는 이 시장 보고 있는 게 진짜 열받네요. 미증시는 지금 9월달 수준으로 다 올라왔는데 우리장만 이래. 제도적인 양치를 건드리는 것, 정책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이래서 중요합니다. 아니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 정책 잘못 건드려서 폭망한 걸 모르나? 주식시장은 만만하게 봤네. 야 공매도를 건드렸어? 건드릴 수는 있어요. 건드릴 수 있는데 그만큼의 상황이 돼야 되는 거고 그만큼의 상황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직접적으로 수도꼭지를 잠그는 게 아니라 온도 조절을 해줘야죠. 냉탕과 온탕을 틀고 있는데 지금 냉탕을 잠가버려서 엄청나게 뜨거운 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화상 입죠. 그 조절을 해줘야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불법적인 공매도를 못하게 막아야지. 그냥 공매도를 없애?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살인사건이 났다고 해서 흉기가 칼이라고 해서 야 세상에 있는 모든 칼을 없애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요리는 뭘로 합니까? 그 이로 뜯어 먹어야겠네. 지금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습니다. 물론 저기 백발백중 방에 올려주신 분처럼 반도체가 그래도 아직 굳건하니까 그게 희망은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지금 현 상황이 이런 것이고 비유가 찰지죠. 난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교통사고를 한다고 차를 다 없애버린 거야. 이런 극단적인 정책을 왜 그거를 좀 제도적인 개선을 할 생각을 해야지 왜 막아버리는 걸까?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 정책 위반자들, 저기 국회에 있는 것들 진짜 이 겉들겉들해도 되나? 이게 감정적으로 올라오니까 너무 쉽게 일을 해. 그 월급을 그들은 주지 말아야 될 것 같아. 그거 다 우리 세금이잖아. 너무 쉽게 해요. 정책을 막아버리는 거야 쉽지. 근데 이제 그 불법적인 공매도를 하는 애들을 찾아내는 건 어렵잖아. 그 어려운 걸 하라고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건데 그 어려운 건 하기 싫고 그냥 막아버렸어. 시장이 이렇게 개판이 될지 몰랐겠지. 그들이 주식을 알아요? 모르지. 시장을 알아? 모르지. 공부만 한 애들이. 국회에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를 텐데, 주식 알 텐데, 그죠? 온갖 세상 경험을 다 해본 분들이라 주식시장 알 텐데. 근데 이래? 정말 답답합니다. 뭐 어쨌든 그래도 지금 시장 상황이 짜증나는 거지 희망은 있어요. 희망이 있는 게 아니고 긍정적이에요. 저는 지금 시기 지나가면은 잘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반도체가 살아있다는 거. 네, 지금 퓨릿 오늘 우리가 정리하고 스카이문 테크놀로지로 이동을 했는데 사실 퓨릿 좀 아까워요. 퓨릿뿐만 아니고 워터도 있고 신규주들 요즘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상장했거든. 얼마 전에 파두가 시간의 하한가 가면서 급락으로 출발했었죠. 파두도 좀 어떻게 보면 아까운 종목 중에 하나고 오늘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얘 매출이 완전히 빠그라져 가지고 이렇게 급락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회복될 거야. 이거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야. 왜냐면 계속해서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으니까 이제 회복되려는 게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잘 진행이 될 거야. 근데 문제는 지금 주가인 거지. 그래서 자금이 있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모아봐도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워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고부가가치 반도체 시대이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반도체는 수율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 수율은 이 정품률을 뜻해요. 그러니까 불량률의 반대말이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반도체, 높은 품질의 반도체가 나올 확률을 높이는 것. 이거 수율이라고 하는데 이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먼지 한 톨 들어가면 안 되죠. 완전한 진공 상태에서 가장 깨끗한 무균 상태에서 반도체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워낙에 미세한 초미세 산업이기 때문에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뭐 에어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업이 워터예요. 앞으로 더더욱 필요할 거야. 신규 상장한 반도체주들 웬만하면 거의 괜찮고 근데 공모가 대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건데 퓨릿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대비해도 가격이 매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퓨릿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좀 더 올라가면 오늘 정리하고 스카이문스로 갔지만 퓨릿은 다시 공략할 수도 있어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종목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전공정이든 후공정이든. 한미반도체 봐봐요. 우리 이거 계속 들고 있었잖아. 지금 소량이 남아 있어야 정상이에요. 왜냐면 7월달에 매수해서 완매도가 안 나갔으니까. 이런 종목들이 저는 꽤 있었어요. 에코프로 BM도 그랬고 가온칩스 지금 현재는 최근에 매수해서 물리신 분들 많지만 가온칩스 원래 작년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해서 수익 중인데 그냥 그대로 이제 리딩을 안 한다고 해야 될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얘 평균가 3만원대인데 35,000원이잖아. 리딩이 거의 이제 필요가 없는 단계인 거지. 이런 종목들이 꽤 있는데 한미반도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7월 달에 들어가서 뭐 지금 매도 사인을 내나 안 내나 그냥 소량 남은 거 그냥 우리 갈 때까지 가보자 라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은 현재 시장에서 아직 완전히 시장과는 별개로 다른 좋은 의미에서의 소외가 됐죠. 잘 가고 있잖아. 하락하고 있는데 잘 가고 시장과 좋은 의미에서 반대로 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남아있는 갖고 있는 종목들은 수익 난 건 다 팔았기 때문에 손실 난 것만 갖고 있고 그리고 시장이 하락이 굉장히 오랜 시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수익 난 건 팔고 손실 난 것만 갖고 있었는데 그 손실 난 종목의 손실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죠. 추가 매수는 아직 아니다. 진짜 아직도 아니잖아. 계속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그때가 안 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새로운 종목을 좀 매매를 해보자라는 건데 그 새로운 종목도 꼭
수익 나다가 밀리고 수익 나다가 밀리고 계속 그래요. 퓨리도 그렇죠. 수익 중이다 밀렸고. 오늘 스카이문스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왜냐면 너무 황당한 거야. 1370원 아까 내가 1320원 30원 올라갈 때 매도 사인 드렸는데 70원 찍자마자 내려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물량 때문에 떨어졌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지금 그 정도 아니야 인원이. 그 정도의 인원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매도 사인을 제가 1370원에 찍어서 저렇게 떨어졌다기보다는 어떤 특수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뭐 큰 손이 여기 내 방에 들어와 있거나 스카이문스 돌리고 있는 세력이 들어왔나? 형님들 들어오셔서 내 방송 듣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황당한데, 이게 한 가지 이유를 더 보자면 거래가 지금 좀 약해요. 올라갈 때 상승할 때는 이 정도 거래량 400만 주가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거래량이 아직 6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래가 좀 약합니다. 거래 강세, 그러니까 대량의 거래도 중요하지만 순간 거래량이라는 게 있어요. 체결 강도를 높여주는 순간 거래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거. 한 번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스카이문스는 매도 걸어 놓으시고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종목들 여러분 지금 되게 하락골이 깊어요. 뭐 파로사이바이오라든지 스카이문이 아니지 스마트 레이더 시티라든지 지금 하락골이 되게 깊고 지금 30% 40% 크게는 50%까지 하락한 종목들 많은데,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대부분 종목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 올라오는 종목들을 보면 뭐가 올라오고 있냐면 오늘은 독감이에요. 그전엔 빈대였고 바이오 관련주인데 바이오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모호한 완전 테마 타는 종목들이죠. 럼스킨 그 소 피부병 관련주도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슈 하나 터지고 나서 그냥 바짝 끌어올리기 좋은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밖에 안 올라요. 시장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손실 중인 종목들 뭐 추가 전략 계속 물어보시는데, 추가 매수는 당연히 지금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 매도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추가 전략을 안 드리는 거예요. 계속 뭐 추가 매수냐 손절이냐에 대해서 궁금하신 건 알겠지만,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 저도 제가 세운 전략이 계속 혼선이 오기 때문에 제가 그거 일일이 답변을 다 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인 드릴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왜냐면 지금은 추가 매수할 때도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버릴 때도 아닙니다. 그냥 일단은 보유하고 있다가 한 종목 한 종목 처리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시장 상황을 보세요. 이게 우리가 뭘 해결할 수 있는 시장 상황판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다 깨버렸어. 야, 공매도 금지를 여기서 왜 하니? 또 공매도 얘기로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 판이 완전히 깨졌다가 그 판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다시 깨버린 거예요. 이 선 참 많이도 그어놨다. 시장판이 9월 달부터 이렇게 깨졌잖아요. 이거 완전 깨진 거거든요. 여기 있는 선 여러 개를 그어놨다는 건 지지 라인을 하나하나 계속 깨부쉈다는 얘기예요. 2달 내내 빠지면서 다 깨버렸잖아. 그래서 인정할 만한 바닥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가다 하면서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변수 하나 던졌죠. 공매도 금지하고 변수를 던졌더니 시장이 지금 적응 못하고 있어. 이제 이 판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뭔가 바닥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 깨면 안 돼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상승이 나와야 되고, 그 상승의 원동력은 공매도가 금지돼서 매도 물량이 주는 2차 전지가 중심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업황을 회복하고 있는 반도체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와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어마어마하죠. 시장의 절반을 지배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섹터가 오르지는 않아도 안정화만 돼주면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다른 종목들도 이제 거기서부터 저 안정감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려줘야 돼요. 2달간 기다렸는데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 늘었어. 변수가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늘었는데, 요 시간을 좀 기다려주면 종목들은 안정감을 다시 찾을 겁니다. 힘들고 괴로우시겠지만 이 시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셔야 돼요. 변수가 또 하나 생겼으니까. 그동안 고금리 장기화될 우려 때문에 9월달에 이렇게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2, 3주를 기다렸는데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터졌어. 그러면서 2, 3주가 더 갔어. 그 상황에서 이제 좀 2, 3주 동안 내리다가 안정화를 좀 찾으려는 1, 2주를 보냈는데 공매도 금지라는 새로운 변수가 하나 또 나왔죠. 그러니까 또한 2, 3주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내린 건데 다음 주까지는 좀 이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근데 공매도 금지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호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좀 빨리 무마되고 다시 시장 상승 동력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변수가 한 달에 하나씩 변수가 나와요.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9월 달에 나왔지. 금리 인상은 원래 있었던 악재고, 근데 그게 이제 장기화 된다라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 그래서 9월 달에 그 문제가 나왔고, 10월 달에는 2.8 전쟁이 터졌어. 11월 오니까 공매도 금지라는 걸 던지네. 호재인데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 헷갈리는 거, 이게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는 어차피 결과가 나와보고 나서 우리가 대응하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럴 수 있다라는 그런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을 좀 세워야 됩니다. 자금적인 대비책을 세울 수는 없으니까 멘탈적인 대비책이라도 세우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락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이제 상승은 안 하더라도 좀 시장이 안정화만 돼주면 거기서부터 한 종목 한 종목 좀 정리를 하던,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서 관리를 해주던,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 제 이야기 잘 들어주신 분들 3번 한번 올려볼까요?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기보다 우리가 시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얘기예요. 지금 시장은 누구에게나 다 최악의 시장, 그리고 원래 글로벌 증시가 다 어려운 상태인데 우리 시장이 더 어려운 게 맞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남들은 없는 변수 하나가 더 나왔잖아. 그래서 이런 변수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 변수를 또 견디고 좀 기다려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변수는 그나마 좀 단기적일 것이고 시장이 오히려 수급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기대를 걸어 봅시다. 아휴, 정말 방송 후 가는 날마다 시장이 요지경입니다. 아주. 화요일날 열어두니 오늘까지도 잘 견뎌보자고요. 견뎌보다 보면 우리가 바닥 진짜 훑어요. 우리가 바닥을 훑고 나면 그 다음에 볼 것은 수익밖에 없습니다. 그런 좀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바닥을 구경한 자는 하락을 경험한 자는 바닥을 구경할 수밖에 없죠. 하락하고 나면 어차피 반등을 하니까. 우리가 하락을 끝까지 견디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건 반등 그리고 바닥밖에 없어요.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지금을 버텨주는 겁니다. 자, 그럼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저는 방송 다녀올게요. 오늘 저녁 9시 반에 9시 20분에 SBS 비즈 필살기 방송 많이 시청들 해주시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최악의 시장이에요. 줬다 뺏는 시장. 그냥 하락하는 시장이 오히려 더 편하지. 그냥 하락하는 거. 근데 줬다 뺏는 시장이, 줬다 뺏는 게 제일 나쁜 거거든. 지금 딱 줬다 뺏는 거잖아. 얼마 전에 우리 방에서 현대로템 거 물어보신 분 계셨잖아요. 올해 그 현대로템의 실적이 원래 당초 예상보다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었는데 그 이유가 대출이 안 돼서거든요. 그 대출은 현대로템이 받는 대출이 아니고 폴란드로 방산 수출을 하는데 폴란드한테 대출을 해줘야 돼요. 방산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대한민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무기를 팔면 그 구매자한테 대한민국 은행이, 국책은행이 대출을 해줘요. 그 워낙에 금액이 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보증 서서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한테 돈을 받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폴란드는 우리나라에게 돈을 갚고, 이런 구조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폴란드에게 대출해준 대출금이 한도가 차서 못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막힌 거야. 대출이 막히니까 그 실적이 안 잡힌 거야. 근데 이번에 그 대출을 해결했답니다. 이번에 해결했대요. 그래서 실적이 빠르게 회복이 되겠네. 회복이 아니고 없어졌던 실적을 다시 채우는 거죠. 그럼 방산주들, 특히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다시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그러니까 해결해 갈 수 있는 재료들이 나올 거예요, 계속.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는 게 사람이잖아. 문제가 있으면 그걸 더 키우는 게 사람입니까? 짐승이지.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할 테니까 이 해결되는 부분, 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부분들을 우리는 종목적으로 좀 해결을 해가면서 이제 시간을 쭉 보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수고들 하셨고, 카카오 라이브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종교, 인종, 뭐 이런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결국엔 다, 거기다 이념까지, 싹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거. 있는 건 좋은데, 과하면 안 돼, 다. 하여튼. 자, 카카오 라이브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들 하셨고, 요는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카카오 라이브는. 자, 주말 푹 쉬시고, 저는 내일 또 아카데미 후반부 작업하러 가는데, 나중에 아카데미 공개해서 오픈되면은 여러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수고들 하셨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장 마감 때, 마무리를 한 번 더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